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1년 전보다 46조 6천억 원 늘어난 489조 8천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대 남성보다 높고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회원 가입을 받을 때 필수적으로 수집했던 7개 항목이 표준 약관에서 모두 삭제돼 사업자들의 수집 정보가 최소화됩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모두 25조 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센 경제현장의 정혜림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2천억 원이 넘는 외국인의 대량 매도 속에 2030선마저 이탈한 채 마감 지었습니다. 오늘장 마감 소식, 자세한 소식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 연결해서 알아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마감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 매도세에 2030선을 내줬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23일 전날보다 0.51% 내린 2028.9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전날보다 0.31% 하락한 575.56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날 증시 급락은 엔저, 실적 부진 등의 악재가 겹치며 국내 증시에 대한 투자 심리가 급속도로 얼어붙은 결과로 풀이됩니다. 이날 발표된 중국의 9월 HSBC 제조업 구매자 관리 지수는 시장의 기대치보다 다소 높은 50.5를 기록했지만 지수 반등을 이끌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외국인이 2,429억 원을 순매도하며 지수를 끌어내렸습니다. 개인 역시 265억 원어치를 내다 팔았습니다. 반면 기관은 2,650억 원을 순매수했습니다. 업종별로는 철강금속이 3.20% 떨어져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고 전기전자, 운송장비 등도 떨어졌습니다. 반면 은행, 통신업, 서비스업 등은 올랐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가운데서는 포스코가 5.65% 떨어졌고 기아차, 삼성전자, 현대차도 내렸습니다. 네이버, 신한지주 등은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최근 들어서 SK텔레콤이 실적 개선과 함께 배당 매력도까지 높아지면서 최근 들어 분위기가 좋은데요. 주가도 14년 만에 3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면서요. 네, SK텔레콤의 주가가 2000년 이후 14년 만에 30만 원 돌파를 눈앞에 두게 됐습니다. SK텔레콤은 23일 유가증권 시장에서 전날보다 0.51% 오른 29만 8,5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최고가인 30만 3천원까지 오르며 장 마감 직전까지 30만 원 선을 유지했으나 장 마감 전 차익 실현 매물이 출회되면서 30만 원에 다소 못 미치는 종가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SK텔레콤의 주가가 종가 기준으로 30만 원을 넘어서면 2000년 7월 27일 이후 처음입니다. SK텔레콤은 2002년 액면가를 5,000원에서 500원으로 분할한 이후 30만 2천원을 시작으로 같은 해 6월 1일 40만 6천원 선을 넘어선 뒤 내림세를 보여왔습니다. 올해 들어 매출액과 이익이 동시에 증가하면서 지속적으로 반등하고 있습니다. 30만 원 돌파는 무난해 보인다는 평가입니다. 김희재 대신증권 연구원은 내년부터 롱텀 에볼루션 가입자 증가 및 데이터 사용량 증가에 따른 가입자당 매출액 상승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고 단말기 유통 구조 개선법의 도입으로 마케팅 비용이 감소하면서 이익이 증가하는 부흥기에 진입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김 연구원은 이어 단통법 시행으로 SK텔레콤의 점유율이 50%를 유지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에 주가도 안정적인 상승이 가능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이익이 개선되면 배당금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평가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증권부의 박준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말 국가채무가 1년 전보다 46조 6천억 원 늘어난 489조 8천억 원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13년 결산 기준 국가 채무가 489조 8천억 원으로 국내 총생산 GDP 대비 34.3%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4월 정부가 발표한 지난해 국가 채무 잠정치 482조 6천억 원보다 7조 2천억 원 많은 것으로 지방정부의 결산 결과가 새롭게 반영된 데 따른 것입니다. 올 7월까지 누적 국제 수입은 124조 4천억 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8천억 원 늘었습니다. 하지만 진도율은 57.5%로 지난해 같은 기간 진도율 60.7%보다 3.2%포인트 낮았습니다. 중앙정부 채무는 464조 원으로 1년 전보다 38조 9천억 원이 늘었고 지방정부 순채무는 25조 7천억 원으로 7조 7천억 원 증가했습니다.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20대 남성보다 높고 그 격차가 점점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 2분기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64.6%로 20대 남성의 62%보다 2.6%포인트 높았습니다. 이 같은 2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지난 2012년 2분기 20대 남성을 처음 추월한 이후 격차가 더욱 벌어지고 있습니다. 또 지난 2분기 30대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전분기보다 1.7%포인트 상승한 58.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30대 여성의 2분기 경제활동 참가율은 58.7%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30대 남성보다는 5%포인트가량 낮은 것이어서 여전히 출산과 육아 부담이 큰 것으로 보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사업자가 회원 가입을 받을 때 필수적으로 수집했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등 7개 항목이 표준 약관에서 모두 삭제돼 사업자들의 수집 정보가 최소화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소 수집 원칙만 규정해 사이트가 자율적으로 필수 정보 항목을 정하도록 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약관에서 삭제된 7개 필수 수집 항목은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입니다. 황원철 약관심사과장은 약관 개정으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이 최소화돼 개인정보 보호 효과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습니다.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법인과 개인 사업자가 국세청 세무조사를 통해 모두 25조 원을 추징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세청이 국회 기획지정위원회 류성걸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국세청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5년간 개인과 법인 사업자에 대해 모두 4만 1,900여 건의 세무조사를 벌여 25조 1,939억 원을 추징했습니다. 이 기간 법인은 2만 2,600여 건의 세무조사를 통해 21조 6,179억 원의 추징금이, 개인 사업자는 19,300여 건의 세무조사로 3조 5,760억 원이 각각 부과됐습니다.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8조 5천억여 원을 추징당해 가장 많았으며 개인 사업자는 도소매업이 7,300억여 원으로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법인의 경우 제조업이, 개인의 경우는 도소매업의 비중이 크기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네, 수입차 시장이 개방된 지 27년 만에 국내에 등록된 수입 자동차 수가 10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돼서 자세한 소식 산업부의 나윤석 기자 전화 연결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이전에는 수입차를 끌면 부의 상징으로 봤지만 이제는 많이 대중화가 된 모습입니다. 그에 발맞춰서 수입차도 100만 대를 돌파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 한국자동차산업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기준으로 수입 승용차 등록 대수가 100만 6,328대로 집계됐습니다. 지난 7월 말에는 98만 9,695대였는데 지난달 1만 6,633대가 추가로 등록되면서 100만 대를 넘었었습니다. 지난 1987년 1월에 수입차 시장이 처음 개방된 이후 27년 만의 기록인데요. 수입차는 올해 들어서도 식을 줄 모르는 기세를 과시하면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판매량이 12만 8,817대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24% 이상 급증했습니다. 이렇게 처음부터 수입차가 국내 고객들에게 전폭적인 지지를 받은 건 아닐 텐데요. 이렇게 외형적인 성장을 거둔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정부는 지난 1987년 이 배기량 2.0리터 이상의 대형차와 1.0리터 이하의 소형차를 먼저 개방한 후에 이듬해 4월 이 배기량 규제를 풀어서
전면 개방을 했는데요. 이 초창기에는 말씀하셨듯이 국내 산업 위축을 우려하는 애국주의와 또 수입차는 사치품이라는 편견이 맞물리면서 고객 확보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관세와 취득세 인하 등의 조치가 취해진 직후인 1996년 사상 처음으로 연간 판매 대수 1만 대를 넘어섰고요. 이후 2000년대 들어서는 이 3040세대 전문직과 20대 젊은층을 중심으로 이 수입차에 대한 관심이 늘어나면서 이 시장이 폭발적인 성장세를 내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수입차 시장이 외형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또 최근에는 BMW 드라이빙 센터가 문을 열면서 질적 성장에도 함께 힘을 쓰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 BMW 그룹이 지난달 인천 영종도의 아시아 국가 중에서는 처음으로 주행객과 체험 전시관을 함께 갖춘 복합 문화 공간인 드라이빙 센터를 개소한 건 역시 또 하나의 주목할 만한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 외형으로 탄탄하게 확보한 고객 수를 발판 삼아서 이제는 문화 마케팅을 바탕으로 한 이 질적 성장으로 한국 자동차 시장을 주름잡고 있는 현대 기아차와 제대로 한판 붙어보겠다는 이 선전포고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입니다. 현대차가 지난 5월 수입차 전시장이 즐비한 강남 도산 사거리에 모터 스튜디오를 오픈하고 최근 인수한 한전 부지에 한국판 아우토 슈타트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것도 이 갈수록 기세를 키워가고 있는 수입차에 맞서 이 안방을 지키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가 됩니다. 자동차 업계에서는 이 내수시장의 관심사가 양적 성장에서 질적 성장을 이동하면서 이 차량의 경쟁력뿐만 아니라 고객의 마음에 회사 특유의 DNA를 심는 문화 마케팅 경쟁도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다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나윤석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인천에서는 아시안게임이 한창으로 열리고 있죠. 아시아 45개국 15,000여 명의 선수 및 관계자들이 참가한 이번 아시안게임은 전 세계 인구 절반 이상이 주목할 정도의 큰 스포츠 행사 중에 하나죠. 5년 연속 종합 2위 수성을 노리는 우리나라 선수단 못지않게 우리 기업들도 곳곳에서 땀방울을 흘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 자세한 소식 한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인천 아시안게임을 통해 발생할 경제적 효과는 만만치 않을 전망입니다. 인천시가 발표한 2014년 아시안게임 경제적 효과와 타당성 분석 자료에 따르면 생산 유발 효과는 7조 3천억 원, 소비 효과 3조 2천억 원, 고용 유발 효과 27만 명, 지역 경제 효과 등을 합치면 13조 원 가까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가장 높은 스폰서 등급인 프레스티지 파트너 등급을 자랑하는 기업들은 총 6군데로 1,5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5억 원 이상 후원하며 한국의 승리를 기원했습니다. 국내 기업 중 아시안게임 최장기 후원사인 삼성전자는 선수촌 내에 휴게 공간을 마련해 각국 선수들이 최신 제품을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신 스마트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 바로 프린터기로 사진을 뽑아볼 수 있고 웨어러블 기기를 체험해보고 싶으면 대여도 가능합니다. 이곳에서는 삼성의 최신 제품을 체험할 수 있어서 각국 선수들이 다양한 콘텐츠를 즐기고 휴식도 취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안게임은 삼성의 최신 기술을 스포츠 팬들에게 소개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아시안게임 주경기장에 마련된 SK텔레콤 홍보관에서는 한국의 무선 이동통신 발전사를 볼 수 있습니다. 태블릿 PC로 태극기를 누르면 20여 대의 모바일 오케스트라는 하나의 하모니를 이루며 벨소리로 애국가를 연주합니다. SK텔레콤은 3만여 명의 대회 참가자들과 진행 요원을 위한 맞춤형 SNS인 그룹 통화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합니다. 현대기아차도 적극적인 지원 활동에 나섰습니다. 최고급 세단을 비롯한 승용차, 버스 등 차량 1,700여 대를 지원함으로써 원활한 대회 운영뿐 아니라 상품성도 알릴 수 있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인천 아시안게임 공식 차량 지원을 통해 우리나라를 방문한 아시아 각국의 선수단 및 관계자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현대기아차의 우수한 상품성을 널리 알릴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번 아시안게임 후원사로 참여한 기업들이 쓴 비용은 대회 총 운영비 약 4,800억 원의 4분의 1인 1,200억 원 규모입니다. 인천 아시안게임의 성공적인 진행의 뒤편에는 우리 기업들의 지원과 노력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한지희입니다.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이 한국전력 본사부지 낙찰자로 선정이 되면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동남권 국제교류 복합지구 조성 구상도 한층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삼성과 잠실동 재건축 아파트값도 호가가 오르는 등 강남과 역삼동으로 대표가 되던 강남 중심축이 이제는 삼성과 잠실로 이동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창신 기자가 전합니다. 지난 18일 현대차그룹 컨소시엄이 한국전력 본사 부지를 10조 5,500억 원에 낙찰받으면서 이 지역을 서울의 랜드마크로 조성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본사 부지에 현대차그룹 통합사옥뿐만 아니라 자동차를 소재로 한 테마파크, 한류 전용 공연장, 컨벤션 센터, 국내 최고급 수준의 호텔 등을 짓는다는 세부 계획을 내놓았습니다. 현대자동차그룹의 제2의 도약을 상징하는 차원이 다른 공간을 만들 것입니다. 100년 앞을 내다본 글로벌 컨트롤 타워로서 그룹 미래의 상징이 될 것입니다. 서울시는 이미 지난 4월 삼성동 일대를 국제교류 복합지구로 개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전 부지가 포함된 코엑스부터 한전, 서울의료원, 옛 한국감정원, 잠실 종합운동장 일대 72만여 제곱미터를 국제 업무, 마이스, 스포츠, 문화 엔터테인먼트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구상입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현대차그룹 컨소시엄과 부지 용도 상향, 그에 따른 공공기여 등을 협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전 부지의 경우 도시관리 계획을 변경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공공기여를 제공하도록 지금 제시되어져 있습니다. 현재 상업지역으로 전체를 변경한다고 봤을 때는 40% 내외의 공공기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 양이나 내용은 움직여질 수가 있습니다. 현대차그룹에서 협의를 요청할 때 저희 서울시에서는 서로 협력하는 가운데서 좋은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서울시 동남권 국제교류 복합지구 개발과 한전본사 부지 개발 소식이 더해지면서 삼성동과 잠실동 일대 부동산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9호선이 2015년 개통될 예정이고 그 동탄 신도시까지 연결되는 GTX가 약 2020년 정도면 개통이 될 예정입니다. 잠실주공 5단지 전용 면적 76제곱미터 같은 경우에는 발표 이후에 호가가 약 2천만 원 정도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삼성동과 잠실 일대 개발이 본격화되면 강남 역삼동에 집중됐던 서울 강남권 업무 중심축이 삼성동과 잠실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창신입니다. 올해 상반기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수입 디젤 세단의 공세가 매서웠습니다. 위기감을 느낀 국내 완성차 업체들이 하반기 각각 대표 차종의 디젤 모델을 출시한 가운데 수입차 업계는 소형 SUV로 2차 공세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정훈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디젤 승용차를 앞세워 판매 고공행진 중인 수입차 업계가 올 가을부터는 소형 SUV로 국내 시장 공략에 나섭니다. 올 들어 지난달까지 수입차의 누적 판매 기록에서 1위부터 9위까지 디젤차들이 싹쓸이한 가운데 부동의 1위는 소형 SUV였습니다. 폭스바겐의 소형 SUV인 티구안은 지난달까지 5,536대가 팔리면서 2위인 BMW 520D를 크게 따돌렸습니다. 소형 SUV는 부담스럽지 않은 크기에 연비가 좋을 뿐 아니라 값도 비교적 저렴해 여성과 젊은 층에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실제 랜드로버의 소형 SUV 레인지로버 이보크는 지난해 대비 40%나 판매량이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수입차 업체들은 여세를 몰아 소형 SUV를 잇따라 쏟아내고 있습니다. 먼저 BMW가 지난달 뉴 X4를 출시하며 선공에 나섰습니다. 스타일리시한 쿠페 고유의 라인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도 다이나믹한 드라이빙을 즐길 수 있는 BMW의 두 번째 스포츠 액티비티 쿠페 모델입니다. 뒤이어 메르세데스 벤츠도 같은 달 뉴 GLA 클래스를 선보이며 소형 SUV 경쟁에 가세했습니다. 이번 달 들어서는 포드가 젊은 링컨을 표방하며 내외관을 모두 바꾼 MKC를 출시했습니다. 이 밖에 다음 달 말에는 푸조가 소형 SUV 2008을 선보일 예정이고 연말에는 닛산이 캐시카이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앞서 출시된 차량들이 비교적 고가인데 반해 2008과 캐시카이는 모두 3천만 원대 출시가 예상돼 국산 SUV와의 맞경쟁이 예상됩니다. 수입차는 올 들어 지난달까지 2년 전 한 해 판매량에 맞먹는 13만 대가 팔렸습니다. 수입차 업계가 소형 SUV로 올해 연간 판매량 20만 대 돌파 기록을 세울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정훈규입니다. SN 경제 현장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